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냐고. 아니, 흥분하지 마시고 제가 처음에 흥분이 돼요, 제가. 김의겸 전 대변인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게 적반하장의 가장 좋은 얘기다. 네.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뭐 근거 없이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사퇴님 사퇴한 대변인의 이 하나를 가지고 문재인 정부가 적반하장에 얘기한다는 것은 논술 용어로 일반화에 대한 오류를 저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하나를 보고 100개, 1000개가 다 저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그런데 저희 탁 박사님한테 특별히 제가 저희 축하를 받고 싶은 하나 있어요. 명함을 갑자기. 받으세요. 제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네네. 명함을 타고 다니는데 네네. 지금 이런 것도 가끔 얘기해 주시라고요. 대한민국이 네. 얼마 전에 발표한 고아우 포럼 아시아 경쟁력에서 1등 했어요, 우리가. 아시아 48개 국가. 이게 뭐 적반하장 정권이라서 1등을 한 건 아니에요. 아니 근데 그거하고 또 이 명함하고 무슨 명함은 상관이 있어? 뭐예요? 그것부터 설명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이 아시아 국가 경쟁력에서 1등을 한 것에 대해서 국민으로서 전 축하를 받고 싶다. 네. 이런 것 같아요. 권위주의 정부가 물러가고 민주정부가 들어서면서 여러 가지 이 인적 자원이라든가 이런 개발이 잘 되고 소통이 잘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난번 판도라에도 WEF 세계경제포럼에서 우리가 15등을 했는데 5가지 분야를 했는데 우리가 1등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시경제 발전 가능성. 이게 1등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자유한국당이나 등등은 우리 경제 다 망한다고 하지만 세계경제포럼에서는 대한민국이 거시적으로 봤을 때 경제성장, 경제발전 가능성이 전 세계 국가 중에 제일 높다. 이렇게 이제 인정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시아에서도 이제 인적 자원 개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높이 평가를 받아서 우리가 종합순위 1등을 했는데 그래서 같은 국민이니까 기분 좋으시라고 네네. 제가 자, 그러면 이 청와대를 향한 부정평가들이 이렇게 조금 나오잖아요. 오늘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 극복 방안이 있다면 하나씩 제안을 해 주실까요? 극복 방안은 저는 너무나 간단해요. 네. 근데 좀 전에 이제 우리 정청래 의원께서 좋은 수치, 좋은 자료를 제시해줘서 그나마 이제 반가운데. 네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국민들이 이제 잘 됐구나. 이제 뭐 모든 게 다 편하겠다. 그렇게 생각할 것 같지는 않고. 이제 우리 식으로 번역해서 얘기하면 경제는 어떻죠? 노동은 어떻고요? 환경은 어떻죠? 에너지는 어떻고요? 뭐 좋은 건 없어요. 다 안 좋은 건 사실이에요. 그럼 좋은 거를 얘기하라고 하는데 얘기하는데 너무 추상적이라서 잘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피부에 닿게 얘기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고요. 저는 문재인 정부, 예전 정부랑 다를 거 없다는 거는 지금도 제가 볼 때는 권위주의 정부예요. 반대 얘기만 하면 다 진압을 시켜버려요. 송영길 의원이 원전에 대해서 반대 얘기를 하니까 진압시키고 조홍천 의원이 조국에 대해서 반대 얘기하니까 진압시키고 정성호 의원이 경제가 어렵다 그러니까 진압시키고 이게 권위주의 정부지 무슨 민주정부예요.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왕으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똑같아요. 그걸 뭐가 달라요? 문재인 대통령이 시켜서 그러는 건 아니죠. 아니 어쨌든요. 지금 이 정부 분위기가 그렇다는 거니까요. 제가 언제 문재인 대통령이 시켰다고 얘기를 아니, 그러니까. 그 자꾸 그 알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데 뭐 의원들이 개별 무슨 발언을 해요. 근데 특히 이 진보개혁진영의 지지자들은 굉장히 혈기가 왕성해요. 그래서 막 그런 사람들 가서 비판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럼 본인들이 앞뒤로 내리는 건데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관계인데 마치 청와대에서 찍어 눌러서 이렇게 찍소리 못하는 것처럼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극복 방안이 있을까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영화 대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2편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아버지한테 배운 게 있다. 친구는 가까이 둬라. 적은 더 가까이 둬라.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적을 더 가까이 둬야지 적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야지 대책을 세우면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이 그거 하기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적은 밉잖아요. 쓴소리하고 비판하는 소리가 싫거든요. 근데 자꾸 멀리 두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멀리 두게 되니까 공격을 하게 되는 것이고 쓴소리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 그 사회가 건강화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정부가 좀 더 그 쓴소리하거나 비판하는 사람을 가까이 두는 것이 모두에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저는 비슷한 말씀하시네요. 아무데나 내로남불 찍어붙이고 아무데나 블랙리스트 찍어붙이고 하는 그런 쓴소리를 어떻게 듣습니까? 부당한 얘기를. 그래서 쓴소리는 귀담아 듣되 근거 없이 침수봉대 적반하장식으로 계속 있지도 않은 사실을 가지고 낙인 찍고 왜 말 안 듣냐라고 얘기하는 것은 들을 수가 없죠. 계속 듣지 마세요. 그렇게 가세요. 아니 그래가지고 뭐가 좀 쓴소리는 듣되 근데 뭐 근거도 없고 막 침수봉대하고 일반해야 되는 오류를 한 걸 가지고 순서는 다 근거가 없이 무조건 들려요. 다 얘기를 하나요? 순서는 다 근거 없이 들려요. 내 개인적으로 그래요. 아니, 근데 저는 그래도 하여튼 듣는 게 좋은 들을 건 듣고 또 버릴 건 버려야 된다 이렇게 네. 듣는 거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뭘 듣는 거야. 충분히 많이 들었어요. 탁석산 박사께서 열어주신 판도라 문재인 정부
내로남불에서 적반하장 됐다. 한 줄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저는 동의하는데요. 적과의 동석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네, 강하다. 네. 자, 이번 편들은 정동원 의원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열어주시죠. 네. 정치인이 이제 팔방미인이 보통 하게 마련이거든요. 여러 가지 자질을 요구하기 때문에. 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신원섭판, 그래서 이제 인물도 좋고, 말도 잘하고, 글도 잘 쓰고, 판단력도 좋고, 하여간 두루두루 갖춰야 되는데. 정도원이네요. 근데 오래간만에. 근데 정치인이 잘못하는, 갖추지 못하는 결정적인 능력이 하나 있어요. 그 재판도로는 정치인이 못 갖춘 결정적 능력. 그러면 네 제가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자기 관리. 뭐 그거 잘하죠. 잘하니까 당선. 비판 수용. 이분은 좀 못하는 거예요. 뭐요? 뭐라 말한 거예요, 지금? 사퇴하세요. 사퇴하세요. 네. 네 글자. 근데 아니, 제가 얘기하면은 네. 제가 얘기하면 전부 다 박수로 칠 거예요. 힌트를 하나 좀 제대로 한번 줘보세요. 손학규, 정동영, 안철수, 뭐 방기문 이렇게 해당. 아, 알았다. 네. 주제파. 아니. 정계하세요를. 어? 이제 거의 맞춘 걸로 하고 네. 은퇴 능력. 아. 은퇴 능력 있는 예를 먼저 들어주는 게 순서에 더 맞을 것 같아요. 네네. 송정희 전 법제처장이 있어요. 서울지검장을 했던 분인데 이분이 1998년에 법제처장을 그만두고 밤나무 농사를 합니다. 그래서 영농법인을 만들어서 600가마를 수확을 해요. 그리고 2014년에는 천고법치문화재단이라는 재단을 만들어서 여기서 나온 수익금으로 상을 줘요. 어떤 상을 주냐면 정의로운 사회와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한 공직자상이라서. 네. 멋있죠? 네, 멋있는데요. 네. 또 한 분 더 소개할게요. 네. 이동필이라는 분이 있는데 2013년부터 3년 반 동안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해요. 근데 이분이 퇴임한 후에 농촌살리기 정책자문관 5급인데요. 여기 업무를 합니다. 그래서 5급 공무원으로 다시 복귀를 해서 연봉 3천만 원을 받고 일을 해요. 근데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않죠. 있어야지 하는 거예요. 네네. 은퇴도 능력이 있어야지 하는 거지 아무나 하는 게 근데 아니에요. 유명 정치인은 아니네요. 정치인들은 일단 장관급이니까 정치인이죠. 네. 유독 정치인들은 은퇴 능력이 결여되어 있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먼저 얘기를 한다면 제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회창 네. 해찬이 아니라 이회창. 네네. 전 한나라당 총재를 생각하면 네. 2번이나 대통령 근처까지 갔던 분이에요. 그렇죠. 네. 2번을 낙선했는데 이제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두 분이서 한참 경선이 치열할 때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 표가 아쉬우니까 이해창의 지지가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네네. 양쪽에서 서로 이제 가서 접근해서 이제 설득을 하고 이제 그러는데 제가 이제 그 이해창의 측근을 만나서 좀 지지를 해달라는 이제 부탁을 하죠. 그때 그 측근이 의외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이 나가려고 그런다. 그렇다고. 그래서 내가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그 자존심 강한 분이 낙선이 확실한데 예. 그 낙선이 확실한 길을 갈 뿐이 아닌데 그랬더니 아니 출마한다고. 저는 끝끝내 안 믿었어요. 네. 그래서 나중에 출마하시더라고요. 저 낙선했잖아요. 네네. 신뢰도 없고. 그러다가 결국 이제 은퇴를 했는데 제가 이제 이 얘기를 꺼내게 된 계기를 뭐 얘기를 못 했는데 계기는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최근 바른미래당에서 이제 네 분이 일어났는데 네네. 이현주 의원이 이제 손학규 대표를 향해서 찌질하다. 그 차원에서 숙식하고 하는 것도 정말 제가 보면 이 좀 찌질하다, 솔직히 말해서. 어? 그런데 손학규 대표가 아니 뭐 완전히 그냥 벽창호고요. 전 대표님한테 혹시 사과하실 생각은 전혀 없으십니까? 아니 저는 할 얘기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현주 의원 표현이 거칠었지만 저도 좀 공감이 가요. 손학규 대표는 왜 거기서 그러고 계시는지. 왜냐면 거기서 당선이 될 가능성이 전혀 없거든요. 0%거든요. 네. 그럼 도대체 뭐냐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냐. 저는 은퇴를 할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어쨌든 자당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많든지 적든지 당대표가 숙식까지 가면서 열심히 뛰고 있는데 본인은 내려가지도 않고 또 돕지도 않으면서 당대표한테 찌질하다, 뭐 벽창하다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에요. 거칠었죠. 이 손학규 대표의 이제 경력을 한번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릴게요. 이분이 제14대 보궐선거에서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재선이 되고 또 복지부 장관도 하고 또 삼선 국회의원도 되고 경기도지사도 하고 그러다 이제 대통합 민주당에 이제 입당을 해서 또 정동영 후보하고 경선을 해서 이제 거기서 패배하죠. 네.
그러다가 다시 또 이제 18대 총선에서 패배를 해요. 그래갖고 강원도 춘천